사상 초유 경찰의 난이 발생이 됐다. 예,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상황이 여러분들 아주 급박하게 돌아간 상황인데요. 예, 이 원인, 근본 원인은 네, 바로 경찰국 세 글자로 이렇게 모여지죠. 네, 세 글자로 경찰국, 예, 어디에 설치되는 경찰국인가요? 바로 행정안전부, 행안부, 예, 전에는 내무부라고 그랬죠. 내무부, 행정안전부에 이른바 경찰의 인사와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경찰국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네, 이상민 장관이죠. 예, 이상민 장관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예, 윤석열 대통령과 고등학교, 대학 1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충암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서울법대 1년 후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뭐 아주 지금까지 대통령 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가깝게 지낸 것만은 사실이죠. 네, 그런데 그분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발탁이 될 때 여러 가지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행정안전부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부터 했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 꽤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내에 설치를 하겠다.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면은 정말 갑론을박 얘기를 하실 텐데요. 네. 비타민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셨군요. 저도 구독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예. 예, 원더우먼님, 이상민 결기를 보이시오. 그렇군요. 검사도 4급, 총경도 4급, 검사는 되고 총경은 안 되나요? 네. 우리 천일TV님은 평검사 회의도 하는데 총경들의 그 회의를 그렇게 삐딱하게 봐서는 되느냐, 뭐 이런 지금 뉘앙스인데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게 펼쳐질 수 있는 사실 대목입니다. 서울법대는 되고 경찰대는 안 된다는 특권의식을 내려놔야 한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예, 천일TV님은 상당히 지금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검찰과 균형을 맞춰야 된다. 검찰의 평검사 회의를 보통 하지, 어떤 이슈가 태어날 때마다 평검사 회의들을, 또 법관 회의도 합니다. 예, 전국 법관 회의도 하는데,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뭐 항명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지금 경찰들이 하니까 항명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 예, 여러 가지로 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떠한 거를 강조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저게 여러 가지 이 논의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예, 제 말씀을 제가 차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이 메시지, 그거를 제가 깜빡 놓쳤는데, 예,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열심히 논평과 설명을 해 드릴 때, 메시지는 제가 잘 보지를 못하니까요. 혹시라도, 이거 왜 다른 사람 건 읽어주고, 내 거는 왜 잘 안 읽어주냐, 이런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불어, 이렇게,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 말씀부터 말씀을 이렇게 드리자면은, 저는 검찰에 또는 법관들이 그런 이 법관회의, 전국 법관회의라는 것도 하고 또 평검사회의라는 것도 하죠. 어떤 이슈 있을 때마다 검사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거를 주의 깊게 이렇게 기다렸다가 또 보도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제 판단은 검사나 법관도 자기 밥그릇, 자기 영역 싸움에 관련돼서 그렇게 법관회의, 또 검사, 평검사회의를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들의 어떤 이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게 통칭 밥그릇 싸움 아닙니까? 법관도 마찬가지죠, 법관도. 이른바 자기 다 영역에 비해서 법관이라든가 검사, 이른바 특수직역에 이런 고유 권한, 이른바 밥그릇 싸움,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떤 법관의 역할이라든가 검사의 어떤 수사에 관련된 특정 부분에 논의할 것, 이런 것들은 제가 용인을 합니다만은 밥그릇 싸움 그 자체는 법관이라든가 검사도 저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예, 경찰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른바 군과 경찰은 어떻습니까? 사실상의 무기 소지가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직역 아닙니까? 검사와 그 법원에서 뭐 무기를 소지했다는 말은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테고요. 예, 사실은 군인과 경찰들은 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군인이 국방을 수호하고 경찰이 치안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 무기 소지가 이 합법적으로 용인이 되는 그런 아주 특수 직역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만약에 국방부 장관의 명을 따르지 않고 예, 군인들 말입니다. 군인들 군 독립을 외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군 독립을 엎친다는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십니까?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금 군이 통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육군 참모총장, 뭐 해군 참모총장, 또 공군 참모총장, 그다음에 전시를 위해서 합참의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군이 본인들의 독립을 위해서 군이 이제 독립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안위는 매우 불투명하게 빠지는 것이죠. 예, 군과 경찰은 그런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경찰 전국에 이 깔려 있는 경찰들이 경찰의 독립만 외친다면은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그게 대한민국의 치안으로서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저는 경찰이 독립만을 외칠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을 옛날에 그 내무부 치안본부가 있다가 경찰청으로 이렇게 바꾼 것도 독립의 일환 아니냐. 이걸 다시 또 왜 행정안전부에 그 경찰국을 신설해가지고 다시 또 경찰에 이 목을 쥐느냐라고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요? 바로 문재인 정권에는 경찰을 어디서 컨트롤 했나요? 네, 바로 민정수석에서 다 컨트롤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검찰도 컨트롤하고 경찰도 컨트롤을 다 했죠. 민정수석이 그만큼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정수석이 있나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정수석 자체 보직이 없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이 된 이후에 민정수석을 실제로 폐지를 했죠.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검찰과 경찰의 그런 관리, 감독, 예, 또 행정 이런 것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그거는 그대로 법무부 장관,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있습니다만 법무부에서 검찰국은 예나 지금이나 십수년 전부터 검찰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검찰국에서 검사들의 인사와 행정 그리고 관리, 감독을 다 했던 것이죠. 이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다음에 경찰의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이제 없어진 것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 윤석열 정부로 오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관리를 바로 경찰국을 신설한 겁니다. 어디에? 행정안전부에. 예, 내무부하고 똑같은 말이죠. 행정안전부. 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내무부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내무부 치안본부, 우리가, 민정당 뭐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이 내무부의 무슨 치안본부, 그 당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만, 바로 경찰, 아까 제가 얘기를 말씀드린, 예, 실제로 치안, 전국의 이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예, 경찰 쪽에 독립만을 유지를 한다? 이건 안 될 말입니다. 예. 반드시 경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정권에는 있어야죠. 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그 자체를 저는 뭐 100%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관리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마침 하필이면은 예,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장관이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정체제, 자기 자신이 후배를 놓고
다 뒤에서 컨트롤하려고 하는가. 이제 검찰 장악에 이어서 경찰도 완전히 손아귀에 장악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식의 야당의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정말로 공정하고 제3자적인 그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쓰지 않고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을 행정안전부 장관을 그 발탁을 했을 때부터 그건 사실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울법대 출신은 되고 경찰 출신은 왜 안 되느냐 이런 이 접근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른바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의 이 목을 조이는 그런 그 행태를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예, 그렇습니다.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뜨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검찰 니들이 지금 죽인 거 아니냐라고 그런 그 뿌리가 깊은 불신이 있던 것이죠. 노무현 그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던 검찰의 그런 그 먼지 털기식 수사에 대해서 아주 증오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내내 예, 검사, 즉 검찰 측에 발을 묶고 다리를 옥죄이는 그런 그 일이 많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이것도 분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 이 경찰은 군과 같은 예, 특수한 그 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은 예, 접근 방식을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제 경찰의 난 이것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은 또 자연히 도출이 되기 마련입니다. 네. 예, 샤론님이 지금 예 들어오셨네요. 김박사 아시아투데이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반갑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찰을 보는 시각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경찰의 난 이것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김 박사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논평하는지를 보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주시를 하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예, 저는 예 군과 경찰은 정말 이 검찰과는 또 다른 시격을 봐야 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뭡니까? 네. 검수완박 여러분들 예,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바로 9월 중순부터 이제 시행이 되죠. 예, 검수완박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가지 범죄 빼놓고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로 돼 있죠. 대형 경제사범 예,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천재지변인가요? 예, 6개 중에서 4개도 경찰로 이전되고 2개만 검찰의 그 수사권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그 수사력, 그 파워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봐야 됩니다. 경찰은 이거 뭐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람을 더 늘려줘야지 지금 이거 갖고는 안 돼요 라고 볼멘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수사의 영역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어디가? 경찰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경찰이 그럴진데 그렇다면은 경찰의 그 무소불위 힘을 누가 관리를 하나요? 예, 당연히 관리의 주체는 있어야 됩니다. 예, 그게 책임 정치고 그게 대통령을 뽑는 하나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대한민국을 잘 한번 운영을 해봐라 라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경찰의 독립만을 앞세워 가지고 경찰에 그냥 그래 알아서 해보쇼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죠. 요런 대목에서 이제 경찰 네, 그 총경들이죠. 각급 경찰서장 네, 지금 무슨 경찰서, 서울만 하더라도 서대문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종로 경찰서. 지금 이걸 주도한 사람은, 네, 울산의 중부경찰서장이죠. 유삼용 총경인데, 이렇게 총경들 다 좀, 모이시자고, 다 모여가지고 지금, 경찰국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우리가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 지금 주도를 하고, 예, 그 사람 이름이 유삼영, 총경인데 경찰대 사기도군요. 사기. 지금 경찰총장 김창룡 예 물론 사표를 냈습니다만은 김창룡 바로 직전까지 청장 했던 사람이 경찰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격차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경찰대 동기라도 한 사람은 경찰청장이고 한 사람은 지방의 울산의 중부경찰서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삼영 총경은
글쎄요, 현 경찰 직제라든가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자기 친구는 또 경찰서장까지 지금 벌써 영위를 한 거니까 이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왜 유삼영 총경이라는 분은 이것을 주도를 했는지, 글쎄요, 저는 이걸 보고 황운하 총경이 떠오르더군요. 예, 황운하 총경은 어떻습니까? 울산 경찰서장을 하다가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거는 뭐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문재인의 가장 그 친한 친구, 예, 송철호라는 분을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참 별의별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국실, 7개 국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끌어내린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했던 김기현, 예, 당시 울산시장의 뭐 동생 뭐 이런 것들을 다 비리를 이렇게 잃었다 하고, 그게 지금 재판이 완전히 끝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상당 부분 뭐 김기현 그 원내대표는 뭐 살아났죠. 네. 경찰이 그럴진데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이 그것을 또 이른바 울산시장 청와대 조직적 공모 의혹 사건이죠. 그게 황운하 총경이 깊숙이 개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이른바 정치 경찰이란 지적을 받던, 예, 황운하 씨는 지금 어디가 있나요? 예, 민주당 국회의원 아닙니까? 대전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에 떡하니 다 공천받고 그 다음에 민주당 그 바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예, 민주당 의원이죠. 글쎄요, 저는 이런 유삼영 총경이, 예, 총경들 전국에 있는 총경 중에 30%를 끌어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끌어모여서 충남 아산인가요? 거기에 뭐 경찰 연수원에서 다, 물론 그들은 이 평일도 아니고, 예, 휴일인데 뭐가 문제냐? 평일날 한 것도 아니고, 평일날 업무를 안 하고 이렇게 모인 것도 아니고, 휴일날 세미나 같은 걸 여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렇게 하찮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말씀을 드린 만큼 경찰의 총경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 집합을 했다? 예, 이거는 하찮은 일이 아니죠. 그러고 그거에 대해서 경찰국 절대 반대다라고 하는 게 저는 경찰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저는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경찰의 난이라는 말을 저는 자신 있게 붙였고요. 네, 이 총경위에서 또 경위 가끔 이제 직위가 있지 않습니까? 경감과 경위들이 이제 곧, 예, 이번 주 내에 또 집단 행동에 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집단 행동이 지금 폭발 직전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경찰들 집단 행동, 아마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지켜보면은 이것은 이 검사들의 또 법관들의 이런 그 전국 법관회의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볼 필요는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하실 텐데요. 예, 관련 기사로 보완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경찰청이라든가 이 대통령실에서는 바로 복종 의무 위반이다. 예, 이 경찰의 내규라든가 지침에서는 상명하복, 예, 군도 마찬가지죠. 군, 상명, 예, 위에서 지시가 떨어지는데 밑에서 지시를 이루지 않고 총을 거꾸로 들으면 그게 바로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바로 경찰과 군은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안위와 치안을 맡는 최전선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바로 상명하복, 복종 의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 위에서 지시를 하는데 밑에서 지시를 안 하고 총을 거꾸로 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게 군에서는 쿠데타고 경찰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반치안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일선 경찰들이 나도 징계하라라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 이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 표를 좀 클로즈업 해 주시고요. 네. 경찰 지도부 입장은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야 된다. 그래서 개최를 반대를 했고요. 지금 어제 모인 서장들은 휴일에 지방청장에게 관내 여행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연 세미나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글쎄요. 저걸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수긍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유삼영 총경의 대기 발령에 대해서는 회의 도중 해산 명령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경찰청 수뇌부들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는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경들은 직무중이 아니라 복종 의무가 없다. 전국 평감사회의 법관회의 때도 징계 없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평감사와 전국 법관회의 때와 지금 상황이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도 경찰권 중립성, 책임성 존중되도록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경들은 경찰권을 사유화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찰의 난이라고 얘기를 붙인 것은 경찰의 집단 행동은 지금 상황에서 이건 재고돼야 된다.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라고 저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도를 했다고 하는 유삼경 총경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여러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 싱크 공개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계속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휴일에 다들 그 허락을 받고 우리가 관내 를 출입할 때는 표시하는 의사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지켜서 다들 왔었고 또 이 경찰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휴일날 경찰기관에서 경찰이 모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인 중립을 더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민주적인 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글쎄요, 어떤 분들은 참 이 말하는 분의 또 이 인상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경찰국 신설은 법치주의 시스템에 맞는 것이고 당연히 경찰들 또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보직인 만큼 이를 관리하는 경찰국은 당연히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들만 있고 학교 시스템을 전반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없다면 말이 안 되죠. K예치님이 의견을 보내주신 건데요. 아마 이 견해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7할 이상은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살펴봐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 예민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렇게 궁금해 하실 상황인 거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시도록 제가 가급적이면 여러 핀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여야의 그 논점은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여당은 문재인의 충견 노릇한 경찰의 하극상이다. 또 제복을 우습게 본 항명이다. 라는 말로 지금 모아지고요. 야당은 전두환식 대응이다. 또 경찰 중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어제 열렸던 저 총경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충견 노릇한 경찰의 하극상이다. 라고 하는 내용. 바로 이거는 경찰, 울산 그 청장이었던 황운하, 지금 현재 의원이죠.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충견 노릇을 많이 했느냐. 그런 경찰들, 이 정치 경찰들이 결국은 항명을 통한 하극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아주 일관된 견해입니다. 이 경찰 출신 여당의 이철규, 이분도 경찰청장, 지역의 경찰청장 하는 총경 출신인가요? 아니면 치안정까지 올라갔는가요? 국민이 용납을 안 하겠다. 이제 정치인이니까 국민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거의 비대위원장격이죠. 서장들 제재 땐 좌시를 하지 않겠다. 서장들 제재 땐 좌시를 안 하겠다. 참 편합니다. 이제는 이 정권이 바뀐 윤석열 정부에서 서장들, 청경들을 이렇게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또 좌시를 안 한 상황인데 만일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울산시장 청와대 조직적인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황운하가 정치 경찰이다라고 다른 총경들이 아마 집단 행동을 했으면 어떤 식의 벌어졌을까요? 그때도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지금보다도 더 가혹한
이런 그 행동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이른바 황운하로 대표되는 그런 그 정치 경찰들이 청와대와 조직적으로 이른바 특정인을 낙마를 시키고 대통령의 친구 송초로 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수사가 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문재인 정권 5년의 이런 그 존재 근거가 바로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총경들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그 당시에 총경들은 이건 누가 봐도 특정 인사 당락을 경찰이 개입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도 총경이라든가 경감, 경위들이 당연히 집단 의사표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번 사태가 정당화되려면은 그런 식의 의사 분출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의사 분출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귀에 금은 귀걸이, 코에 금은 코걸이 식의 어떤 집단 행동을 보는 경찰들 스스로의 잣대도 그렇게 많이 편향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국 서장회의 현황 총경 전체가 710명인데요. 회의 주도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말이죠. 말을 한 유삼령 대기발령이 되어 있고요. 현장에 약 54명이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54명 현장에 간 사람들은 감찰 이미 착수가 됐고 화상회의로 참석한 140여 명은 감찰에서 제외를 하기로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하고서 한샤론님, 제가 제 그 논평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100이면 100분 다 제 논평이라든가 제 시각에 동의를 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야말로 상당히 아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 아마 이 토론이 붙으면은 정말 치열한 논쟁이 붙을 만큼 아주 이 따끈따끈한 그런 그 요소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논평을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시각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좌불안석에 있는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네. 바로 경찰청장으로 내정이 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죠. 후보자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삼령 총경을 이렇게 직위 해제를 시켜가지고 대기발령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삼령 총장은 말씀드린 대로 경찰대 4기, 곧 경찰청장으로 임명될 윤희근 청장 후보는 경찰대 7기, 무려 3기 후배가 지금 경찰청장에, 그러니까 유삼령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의 경찰대 동기는 이미 경찰청장을 역임을 한 상태고, 지금 이제 곧 경찰청장, 이제 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리죠. 경찰청장에 오를 윤희근 이 후보자는 경찰대 3기 후보기 때문에 글쎄요. 어차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또 다른 황혼화를 위해서 총선이 1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황혼화를 위해서 글쎄요. 정치를 해보겠다. 어차피 지금 이 체제에서 내 역할은 경찰 내에서는 끝났으니까 이 정치 쪽으로 시선을 돌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하여튼 이 대통령실에 대한 또는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에 대한 항명의 성격은 확실하게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동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